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상원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990조 원, 거의 1,000조 원에 네. 가까운 금액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이후의 증시에 대해서 많이들 갑론을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추가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재료 노출로 인해서 증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일단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재료 노출 쪽으로 보고 그래요? 항상 보수적이죠. 예. 돈을 뭐 많이 벌래 아니면 안 까먹을래라고 하면 항상 안 까먹는 전략. 그러니까 뭐 어쨌든 돈 빼놓고 현금으로 갖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거기서 베팅하면 뭐 1, 20%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저건 아니다. 예상했던 2.5조 달러의 추가 경정, 이제 우리말로 하면 추가 경정인데 네, 그렇죠.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상원에서 동의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우리로 말하면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자체로 끌고 가서 연방이죠. 연방 정부 자금을 국민들 통째로 다 낸 세금을 가지고 자기 지역구로 가서 거기다 공사를 좀 하고 학교도 좀 세우고 해야 돼야 다음번에 또 선거할 때 좀 찍어주니까 그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타가려고 하고, 상원은 그렇게 되면 나라가 이거 걱정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커트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타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상원은 요거 다음 정부가 이거 괜히 돈 풀어가지고 하원이 잡고 있고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이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상원에서 이거 떡하니 내줘버리면 나중에는 국가 세금 가져다가 거덜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못 주겠다라고 버틴 거고, 이쪽에서는 좀 풀어달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게 적절한 포인트에서 7천억에서 9천억 정도에 맞춰질 거다라고 했던 거는 전문가들 예상이었고 예상대로 타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불확실성이었던 부분, 그거와 함께 뒤에 있던 부분이 뭐냐면 21년도 예산입니다. 뭐 그동안 셧다운 여러 번 거치긴 했는데 21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서명을 해줘야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대에 다 돌아가는 건데 그것도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4조 달러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GDP 대비해서 09년도에 서프라임이 터졌을 때 적자 예산 규모가 1.4조 달러였는데 지금 3.6조 달러, 그러니까 250%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프라임보다 팬데믹이 더 무서운 지금 상황이다.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돈이 풀리는 것. 더 중요한 것들은 그동안의 연준이었습니다. 재정 정책은 나오는 건 맞을 거다. 분명히 이건 안 주고는 못 빼길 거다. 실업급여도 줄 거고 재정 지원도 하게 될 거다. 움직이지 마라라고 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 먹고 살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었는 건데, 이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말연시에는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물가가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요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 GDP 대비해서 이제 계속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 차트에서 보여지는 게 GDP 대비 시총 비율입니다. 지난번에 181점 뭐 몇이었는데 지금 185로 또 올랐습니다. 연준 자산하고 그 비율을 했을 때도 닷컴 버블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 그러니까 전체 상장사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눠봤을 때도 그게 1.8배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지 한참 됐습니다. 비싸다는 거죠. 여기서 이 부양책이 이걸 얼마나 끌어들일 거냐, 여기서 10% 더 올리면 220%, 230%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GDP가 가서 맞추든지 아니면 그 유동성이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시장은 과연 어떻게 그걸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기술적인 차트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부터 계속 올려드립니다. 뭐 천문학적으로 풀린 돈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과열 아니다, 단기적으로 과열 아니다, 계속 그러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제가 주로 많이 비교해 보는 건데, 이게 나스닥하고 구리, 그 다음에 요 빨간 선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1.75%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맨 위에 있는 P라고 보이는 부분, 그 하늘색 부분은 나스닥 차트고, 네. 그 밑에 보라색은 구리 차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갖다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많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빠지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요 금리처럼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105 하다가 지금 90선 깨지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20년 만에 처음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수출은 잘 되고 물가는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국내 소비자들은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되니까 외산 장비를 들여와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투자를 멈추게 됐죠. 옛날에는 1억 주고 사오던 게 1억 5천이 됐으니까 이거 환율 내려가면 하자라고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는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우리 환율 오르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환율 올라간 걸로 해외 물품 사다 써야 되고 구리 가격 올랐지, 주가지수 올랐지, 소비는 폭발하지, 유가도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왔지, 비트코인 가격 올라갔지. 그런데 돈은 풀렸지, 물가는 올라갔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 금리가 올라가서 맞추든가 아니면 지수가 빠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진퇴양난이고 거기에 부양책을 태웠으니까 결국에 구리 가격이라든가 자산 가격은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는 촉진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얘기한 부분은 뭐냐, 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할게, 물가만 안정된다면. 반대로 뒤집으면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 금리는 땡겨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되면 일드커브 인버전, 단기금리 세지고 장기금리 낮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금융시장 요동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드커브 인버전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일드커브 컨트롤 전략을 제시해라. 그렇게 되면 안전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 베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와 물가의 지금 괴리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맞춰질 수 있는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는 사실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보수적인 전략이신 거예요.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점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약간 조심스러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계속해서 연고점을 높여오고 있단 말이죠. 네. 하지만 대형주에서 지금 중소형주로 약간 분위기가 온기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장이 뭐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렇죠. 예, 뭐 예. 누구든 빠지면 사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빠질 그런 게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빠지면 아마 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어올릴 거냐라고 개인 투자가들이 샀죠. 바닥에서는 샀는데 여기서 결집된 걸로 올리려고 한다면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배당 많이 주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구미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든가 정책이 변환되지 않으면 뚜껑을 열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안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을 30% 50% 드라스틱하게 올려주는 부분으로 한다면 오케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찍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나왔던 핵심은 뭐냐면 대형주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일선 업체들, 일타 업체들이 딱 버티고 주가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말연시 대비해서 이거 수익률 내야 되는데 펀드 자금 받아놓고 이거 수익 못 내면 이거 뺏기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멈춰있는 주식 팔아가지고 그 밑단에 있는 반도체라 그러면 삼성전자를 샀던 사람들이 조금 수익 난 거 팔아가지고 부품주라든가 여러 중소형주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네. 대형주 여기 차트 가져왔는데 외국인들이 연말 대비해서 1조,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한 9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걸 기관 투자가들이 받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실탄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간 단위로 2조, 3조씩 받는 수준은요. 이거 제가 뭐 증권사 10 몇 년 다니면서 처음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전처럼 테마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 쪽에서 거래소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싸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조금 추후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짐작하는 부분은 예전처럼 급락하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제 장들이 계속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먹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신용 잔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증권사가 신용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조심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증권사 전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은 싸게 자금도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1억 있는 사람하고 10억 있는 사람하고 증권사 가서 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좀 해줘라고 하면 1억 있는 사람은 금리를 10% 내면
10억 있는 사람은 금리 6% 7%밖에 안 냅니다. 그럼 이 많이 빌리는 사람한테 더 싸게 해주는 거죠. 네. 뭐 은행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잠그겠다라는 겁니다. 증권사 신용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이 신용장과 위로 튀면서 나오는 시장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건 거래소 쪽에서 닫혀있는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지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단기적으로 빠른 매매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당분간 1월 초까지는 그럴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많이 먹은 거는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10억 대주주 양도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큐에 던져버리면 물량이 툭툭 떨어지면 5% 10%씩 퍽퍽 빠지는데 그거 끌어올리는 데는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배당락 나오고 나면 연초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보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이번 주는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물론 종목마다 그리고 개인의 투자 성향마다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종목들을 어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한 종목들 ICD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 동안 주중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한 7% 정도 수익률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얘기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한 달간 지금 한 14%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금 순환매를 보이면서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이들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자 이런 얘기세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네. 때 ICD라는 거 뭐 7%, 8%, 10% 이걸 가지고 차익 실현하자. 이건 더 들고 가자. 그거는 좀 네. 제가 창피하고요. 그거는 그렇게 주식을 뭐 세팅을 하진 않습니다만 예. 어쨌든 간에 지금 6, 7, 8월 달부터 장이 되게 좋았습니다. 중소형주들 제가 매매하는 것들도 보면 50%짜리는 그냥 뭐 세질 않습니다. 100%, 200% 나는 것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십시오. 4, 5, 6, 7, 8월 달에 주식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온 주식들 중에서 1, 200% 난 주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10억 들고 5억 사놓으면 10억, 20억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넘어가는 거 10억 이상은 다 잘라버리고 대주주 양도세 안 내고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올라오면, 위로 올라오면, 그러니까 차트를 본다고 하면 윗골이 다는 거죠. 양봉 딱 나면 거기다 대고 던져갖고 쭉 끌어내리는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자기 종목들 중에서 1년간 차트를 놓고 상승률이 100%를 넘어가면서 중소형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다라고 한번 한 번씩 쳐주는 게 좋고요. 연초 대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뭐 ICD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민선 ENT라든가 뭐 인텔리안테크 연초 대비해서 많이 안 오르고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한 것들은 오히려 지금 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팔아갖고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안 오른 거 어디 없나, 좋은 거 없나라고 하면서 찾으면서 실적주들은 안정감 있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반도체 부품 소재 쪽은 빠지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올라가면 팔아줘야 될 게 있고 빠지면 사야 될 게 있고, 뭐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 폐기물 인선 ENT나 YN텍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밸류가 좀 쌉니다. 그러니까 좀 꾸준하게 보시고, 이노와이어는 제가 여기 방송 올해 초에 2월달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타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네,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네, 해봐야죠. 이제 매크로셀, 그 다음에 예. 마이크로셀, 스몰셀이니까 이쪽 관련된 업체니까 잘 보셔야 되고, 5G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기술, 이제 헤르츠가 높아지는 부분에서 핵심 기술로 나오는 종목들은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결국에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5G를 어떤 식으로 까느냐에 따라서 IT 부품 통신 업체들 전부 그쪽으로 맞추게 돼 있기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미국의 셧다운, 그게 1년 미뤄진 거기 때문에 그것과 OLED 관련된 주식들은 그쪽으로 밀어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인텔리안테크 인공위성 쏜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 방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모멘텀이 많으니까 앞으로 2, 3년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올라가고 빠지고 하는 것들은 단기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게 우상향에서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크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샘 위바트, 정부 정책 변하지 않고 부동산 이대로 묶어놓고 저거 틀어 막아놓고 세금 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도 아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되돌리는 시기가 언제일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베팅, 그거는 건설주와 건설 기자재,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된
거기에 뭐 들어가는 거 지금 뭐 부엌 가구 같은 거 가보시면 알겠지만 1, 2천은 기본이고요. 비싼 거는 부엌 하나 꾸미는데 1억 5천씩 들어갑니다. 그거 돈 있는 사람들 아파트값 10억씩 올랐는데 1억 5천 거기다 뭐 하는 거 크게 부담되지 않죠. 그래서 그쪽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 주에는 조금 조정을 보일 거기 때문에 보이는 측면으로 밑에다 걸어놓고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정을 보일 때 신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OLED 판매량 내년도에 많이 늘어난다고 네. 하니까 DKT, YMT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고요. 뭐 면역세포 치료제 그 지금 트렌드가 그겁니다. CMO 설계도를 갖고 오면 바이오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거. 삼성 바이오로지스,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은 자기 거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다음 바이넥스부터 시작해서 CMO 업체들 공장들 막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쪽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RNA 쪽에서 ST팜, 올릭스 이런 것들 플랫폼 그것도 우리가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T세포, 면역세포를 뽑아서 바깥에서 배양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다시 몸에 주입을 해서 암이라든가 병을 고치는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앱클론이나 NK맥스 같은 것들,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 주 연말 연시를 비롯해서 한번 잘 매매를 해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